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방금 전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 40개의 사건에 대해서 무더기 선고를 내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일단 내일은 윤 대통령 선고가 없습니다. 대개 2, 3일 전에 헌법재판소는 선고 일정을 통지하는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이 유력한데 금요일 날도 물 건너갔습니다. 무엇보다도 27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반 사건 선고 40개 사건을 선고한다고 헌재가 방금 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날 선고를 내렸는데 금요일 날은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내린 적은 한두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월 달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4월로 넘어간다고 해도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퇴하면 그 후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을까요? 추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주 묘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4월로 넘어가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이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6명의 헌법재판관, 인용재판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은 그냥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18일이 지난 뒤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식물 상태, 그러니까 이 두 명이 퇴임하고 나면 6명만 남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한덕수 대행도 하지 않는다면 6명으로 갑니다. 2년 동안 갑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합니까? 이걸 또 민주당이 탄핵시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의 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조기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되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선고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 하게 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고, 정영식, 조한창,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두 사람의 보수 성향 재판관 3명만 있으면 윤 대통령은 각하 내지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기 싫어서 나머지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지 않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6명의 식물 헌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가능성이 일부 헌법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방금 전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선고 기일입니다. 이번 달에 모두 40건의 사건을 무더기로 선고합니다. 자, 이번 주는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두 번째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995년 12월 27일, 28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는 4월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4월이 돼도 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 윤상현 의원은 4월 11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여 윤 대통령 사건이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의 사퇴, 임기 때까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뭐 8대0 전원일치로 인용할 거라고 민주당이 주장해왔지만 그런 분위기는 이제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40여 재판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질질 시간을 끌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때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6명만 재판관이 남는 식물 헌재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도 하지 못하고 2027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자리를 비워둔 채 2년을 대행체제로 지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의견 불일치가 계속돼 두 재판관 퇴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후임자, 만약에 윤 대통령이 기각각하돼서 복귀한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후임자 2명을 추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보수 중도 우위의 헌법재판관 이 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영배 소장대행과 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못하고 그냥 선고도 안 내린 채 퇴임해버린다면 사건은 우리무중 아주 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각하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총리의 결정문에 보면 이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지만 중대하지는 않다. 탄핵을 파면을 하기에는 중대하지 않다고 한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또 탄핵 카드를 꺼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것은 확실시됩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나오는 것처럼 2년 동안 헌재 식물 상태가 계속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빨리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하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복귀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